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바이킹족의 서유럽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세기 초 서프랑코 왕국은 바이킹들이 연이은 침략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이킹족은 845년 8회를 점령하고 철수하는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870명 생강 하구에 찾아가서 네오스티아 일대를 약탈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각지를 휘젓던 바이킹 중에는 롤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초기 행적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디등드 생강탱이 롤로의 손자인 르시의 의뢰에 따라서 집필한 노르마니의 역사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덴마크 왕이 롤로의 아버지이며 기적했던 사람과 롤로의 형제 고림을 살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덴마크인과 노르웨인이 섞인 바이킹 무리를 이끌고 북해 해안과 영국 해협을 종종 습격하였습니다. 뒤등에 따르면 롤로는 885년에 887년 사이에 벌어진 바이킹의 파리 공동제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당시 서프랑코 왕국의 제5대 왕이었던 비만한 카를 3세는 상당한 금물교와 물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만 받아 챙긴 후 파리에서 물러나 다른 지역을 약탈하였습니다. 이 파리 약탈로 인해 신망을 잃은 카를 3세는 조카인 아르놀프를 중심으로 한기족들이 쿠데타라 쫓겨났습니다. 파리 공방전에서 바이킹을 막아낸 공을 세우는 로베르 가문 출신의 파리 백작 에드가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서프랑크 6대 왕이 되었습니다. 디동에 따르면 롤로는 890년 바이웨에 상륙하여 칼로스 왕실의 방제의 후손이었던 바위의 백작 베렌가리오 2세를 죽이고 그에 따른 보파를 납치해 부유로 삼았습니다. 이후 890년에 부르타르 왕국을 침공했지만 그곳의 국왕 알렌 1세에게 격퇴당하였습니다. 그 후 노아형으로 호태의 대우를 벌였습니다. 그 후 롤로는 네오스티아를 떠나 영국에서 수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898년경 또는 905년에 들어와서 루앙으로 진군하다가 루앙 대지구 준비주에서 만난 뒤 막대한 공모를 받아내는 대가로 루앙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함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루앙에 정착했으며 911년 사르트를 포위하였지만 웨드의 동생 러베르 1세가 부르고르 공작 이사르 푸아티의 백작 이르누올 2세의 역수를 받아 참패하였습니다. 당시 로베르 1세와 권력 특징을 부르던 단순한 사를 3세는 롤러가 이대로 로베르 1세에게 무너지면 로베르 1세의 위상이 지나치게 강해질 것을 요래해 그를 해위해 로베르 1세를 견제하는 데 써먹기로 하였습니다. 루앙의 대지교 프랑콘 또는 전임자가 그를 찾아가서 협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때마침 사르트르에서의 참패 인지가 입지가 불안해진 롤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로베르트 1세는 처음에는 롤로와 협상하는 걸 탐탁치 않게 얘기했지만 이는 롤로의 대부가 되는 조건으로 협력을 받아들였습니다. 911년 7월 사르 3세와 롤로는 생거를 시위부트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디등에 따르면 조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르 3세는 에델강과 바다 사이의 지역을 루앙 대지교가 참석한 가운데 롤로에게 양도한다. 롤로는 기독교를 개종하고 루앙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는다. 롤로는 생강을 통해 프랑스 깊숙이 침입한 바이킹과 프랑크군 사이의 정전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왕국을 지키며 프랑크 국왕에게 경의를 표한다. 디등에 따르면 롤로는 경의 표시로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고 신책 한 명이 왕의 발에 키스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르마인 왕의
높이 들어올렸고 사를 삼실은 그 바람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롤로의 전사들은 복수를 터뜨렸다고 한다. 현대 학자들이 이 기록은 디동이 노르망 공작의 악천막이 지는 일화로 보고 있다. 롤로는 카드로 개종한 뒤 대부가 되어준 레베르 1세의 이름을 따 레베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후르포르였던 본명은 이때부터 프랑스식 이름인 롤로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노왕 백회자 베이킹 침으로부터 생강을 방어하는 사람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롤로가 생강하구의 자리를 잡자 스칸디나브 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해연 인근과 바스센 등 프랑스 북부 지역에 정착하였다. 후에 이 지역을 북부인의 땅이라는 뜻에서 노르망디로 부르게 됐다. 그들은 프랑크 왕국의 언어와 프랑스 종교를 받아들이고 약탈을 자제하였다. 이 프랑스로서 기독교를 믿는 인물들은 노르만족으로 불렀다. 초대 노한 백작을 올라가 이끄는 생그르디시프 저약이고 수년간 정책지를 개척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별다른 약탈 운동을 탄압하지 않았다. 전승에 따르면 롤라가 루마니아 서부의 남부에 금반지를 메달아 두었다. 3년간 누구도 감히 훔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롤로는 루앙 대지의 협조를 받으며 수도원에 여러 곳을 재건한 등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충실하였다. 그런데 922년 6월 프랑스 귀족들이 사르 3세가 바이킹과 싸우러 나간 틈을 타 로베르 1세가 국왕으로 초대하였다. 사르 3세는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고 로베르 1세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치러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사르 3세는 로티링겐으로 도주하였다. 사르 3세로부터 국왕을 요청받은 롤로는 로베르 1세가 장악한 파리 인근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에 로베르 1세가 롤러를 막기 위해 군대를 발견하였다. 사르 3세가 이 틈을 타 소아성을 진격하였다. 로베르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친히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사르 3세를 막으러 보아했다. 이어진 소아성 전투에서 로베르 1세가 사르 3세의 전사들이 암살을 당했지만 로베르 1세의 아들인 이의 활약으로 사르 3세가 참패하였다. 그 사르 3세는 베르망두 백작 에리베르 2세에게 여타가 알아갔다가 오히려 그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로베르 1세의 사위인 라울이 프랑크 왕에게 올랐다. 롤로는 라울을 왕으로 따르기를 거부하고 약탈 원정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10세기 현대기 작가 랭시 플로드와르에 따르면 923년 루아르 강에서 활동하던 바이킹 지도자 라겔 롤드가 루앙에 살던 동포들 설득에 그들과 함께 폴란드르에서 보베까지 이어지는 약탈 원정을 단행하여 프랑크인 1000명을 납치하였다. 이에 라울 왕과 헤리베르트가 923년 루앙 뺏고 칭호하였지만 롤레에게 격파되어 우아지 강남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양자는 평화협력을 노래한 끝에 베이셴과 맨 일대가 롤레에게 넘어가고 롤은 새 국왕에게 경기를 표하는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됐다. 925년 롤로는 평화협력을 깨고 군대를 일으켜 프랑스 왕국이 영토했던 플란드린 백국으로 쳐들어가 보베, 아미엥, 아라스, 노아영시를 차례로 약탈하고 불태웠다. 이에 라울 왕과 헤리베르트가 제자의 군대를 일으켜 루앙 백국을 쳐들어가 약탈을 자행하였다. 롤로의 군대는 이들을 물리쳤지만 베이셴 주민들이 그에게 불복해 반란을 일으켰기에 더 이상 라울 왕을 몰아붙이지 못하였다. 이후 폴란드 이런 백작 아르널 1세가 반격을 개시해 브레스를 점령한 뒤 전병력을 이끌고 놀란족의 요새를 포위하였다. 롤로는 1000명가량의 병력을 파견해 요새를 지키게 하였지만 아노드 1세는 끝내 요새를 함락하고 그곳에 있던 주민들과
요실은 모두 불태웠다 한다. 이후 롤러는 폴란드는 백국에 뺏어갔던 영토를 돌로전 대가로 평화의 협력을 체결하였다. 920년에는 927년 사이 또는 933년 사이에 롤러가 사망하 죽은 뒤 아들 기욤 1세가 제2대 루앙 백작이 되었다. 930년 브루타누인들이 대대적으로 붕괴, 브루타누 방면, 바이킹 지도자 벨레칸을 비롯한 다수의 바이킹을 살해했다. 이 소식을 정한 기욤 1세는 인콘을 지원해 브루타누 반군을 물리치고 반란을 주도한 알란 2세를 쫓아냈다. 디동은 그가 노르마인과 브루타누인의 공작을 칭했다고 밝혔으며 고학자들은 공식 밀실에서 그를 브루타누 공작이라고 지칭한 동전을 발견하였다. 이로 볼 때 그는 이 시기에 브루타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933년 기욤 1세는 서프랑크 로앙 나월에게 받아 해안에 위치한 브루타누인의 땅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형제를 고탕탱 반도 및 아브라칭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사 사를 2세가 브루타누 전인 공강인 솔로몬에게 하사한 땅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기욤 1세의 수중에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934년 고탕탱 아브라칭 일대의 주도자 리우퍼가 이끄는 노르마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기원은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기욤 1세가 서프랑크 왕국의 지나치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감 품는 노르마인들이 리우르프를 앞세워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려 했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은 루앙 백작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노르마인들의 독립 시도였을 거라고 보인다. 리우르프는 루앙 성벽에서 몽리백에 계곡 인근으로 진군한 뒤 그곳에 수용지를 세웠다. 기욤 1세는 이에 맞서 청직인 안슬레이크 브리케백 노르망 귀족 베르나르 백성 백작 보통과 함께 옹토말라드 언덕으로 진군을 했다. 이후 기욤 1세는 종가보스를 프랑스 기병대의 지원을 받아 반란군을 몰아붙여 진압하였다. 기욤 1세는 935년경 베르망드와 백작 에르베리 2세에 따른 리에트가르드와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였다. 이때 그녀의 시청금으로 롱고벨 고드르 일리에레베를 받았다. 또한 서프랑크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거문인 대위그르의 승리를 받아 누이 아들과 파트 백작 기욤 3세 사이에 결혼 계약을 맺었다. 이후 몽쉘 미셸 수도원에 기부하였으며 생피에르이 주미해줄 수도원을 복원하였다. 또한 누이의 아들에게 파티에서 생시 프리앙 수도원에서 12명의 수도자를 루앙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디동은 그를 평화와 질서의 애국자라고 평하며 그의 지세에 노르마인들이 진정한 기독교 영역을 거듭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930년 라울 왕이 급사했다. 루이 4세를 서프랑크 왕으로 추대하였다. 939년 몽트레유 백작 에르리앙이 폴란드란 백작 아르노드 1세에 의해 몽트페유를 뺏어간 뒤 기욤 1세에게 고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욤 1세는 군대를 끄고 몽트레유로 진군해 탈환하였다. 에르리앙은 기욤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러해 기욤 1세는 피카르디를 통제하고 폴란드는 공국이 남쪽으로 확장한 걸 저지하였다. 근절 실험으로 폴란드로 들어가 여러 영지를 약탈을 했다가 교황청으로부터 기독교 영주를 해쳤다는 이유로 방문당하였다. 941년 루이 4세가 루앙에서 정전 평화협력이 브루타누와 노르마인 사이에서 체결됐다. 940년 12월 기욤 1세는 아르누울 1세의 초대를 받고 피케지 인근의 송강의 한 섬으로 가서 평화협상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성립된 직후
산발의 백작의 아들인 불행이 아르누울 13의 사주를 받아 그를 암살하려 하였다. 기욤 1세가 암살을 당한 뒤 10살 된 아들 이사르 1세가 제3대 루왕 백작의 선임됐다. 베르나르 라울 한솔 헤르드 울케벡 오스몬드 공대별로 구성된 섭정위원회가 선설됐다. 어머니 스푸라타는 기욤 1세가 암살된 후 아스페를랭드 피테라는 이름이 불리한 노르망 귀족과 대인적 방식으로 재혼해 나중에 이사르 1세와 그의 아들인 이사르 2세를 보좌한 라울 디브르를 낳았다. 그러나 서프랑코 앙고이 쿠앙 루이 사실은 이사르 1세를 영조서 그에게 지켰다는 고시를 대고 그를 섭정한 중 한 명인 오스몬드와 함께 라옹에 있는 자기 공장으로 이송시켰다. 그는 그곳에서 943년부터 945년까지 머물렀다. 루이 4세는 루앙 백국을 설계적에 프랑크 공작 대이국에게 배신과 코탕탱 백국을 수여하고 몽트레이유 백작 아르리앙에게 루앙 관리를 맡겼으며 플란데른 백작 아르누르 1세에게 루앙 백국의 나머지 영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감을 품은 베르나르 라울 안스르르 등은 940년 다른 귀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에르리앙을 살해하였다. 이사르 1세는 오스몬드의 도움으로 탈출한 뒤 반란군 가까스의 노르망디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루이 4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이글과 함께 공시를 개시하였다. 루이 4세는 베이드 코를 공격하였고 대이글은 각체 에우레를 점령한 뒤 바이에를 포위하였다. 로마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바다의 왕을 칭하던 시그리그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시그리그의 르드 군대는 둘 모두가 이끄는 프랑크군에게 격파되었다. 맹수의 수도자 리살리에 따르면 9,000명에 달하는 노르만이 이 전투에서 죽거나 사라졌다고 한다. 기동 생강탱에 따르면 섭정 중 한 명인 베르나르는 루이 4세와 대이그 사이에 이간질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루이 4세에게 노르만들이 그에게 행보하겠다고 약속해 제때 행위를 정식하였다. 이후 그는 대이그에게 사주를 보내 자신이 왕에게 속았으며 왕에 대항해 이그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서프랑코 왕위를 차지할 자에게 있었던 대이그는 이를 믿고 루이 4세를 상대로 전쟁을 단행하였다. 또한 베르나르는 최근 노르망디에 상대했거나 오랫동안 정치한 또 다른 바이킹 지도자인 하랄드와 연합했다. 945년 7월 14일 베르나르와 하랄드의 군대는 고방전투에서 프랑크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였다. 그 후 루이 4세를 상포해 대이그에게 넘겼다. 대이그는 루이 4세를 파리한 1년간 감금하였다. 946년 대이그는 노마왕이자 작시한 공작 오토 1세의 압력에 골백에 루이 4세를 풀어줬다. 이후 루이 4세는 대이그와 대적의 렌스를 탈환한 한편 노르만들이 대이그와 연합을 막기 위해 오토 1세 폴란드는 백작 아르누르 1세 부르고누의 왕 콜란드 부르타누 공작 알렌 1세와 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엔테강을 건너 루앙 왕을 포위하였지만 공략에 실패하였다. 이에 역설을 당해 알메역으로 퇴각하였다. 947년 이사르 1세는 자기와 화해하려 했던 루이 4세에게 루앙 백작이자 노르망디의 지배자로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이라에 노르망디의 지배자로 인정받은 이사르 1세는 아버지 기욤 1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복원에 힘을 기울였다. 960년 지난달 바이킹에 파괴된 탱단들이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자들을 보내 파괴된 수도원을 복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가 태어난 말인 백항에 공작의 궁전을 지었다. 인근의 수도원을 건립하였으며 그는 이 수도원의 클리니 수도원장 마율을 초대하라 했지만 마율이 거절하면서 실패하였다. 야기에 오랫동안 정상이던
라데지오의 셰스 아브랑첸 교국의 새로운 지교를 세웠고 바이에 루앙 에브레 고당서 교국은 갱신됐다. 954년 루이 4세가 사망한 뒤 아들 러테르이서 프랑크 왕이 되었다. 2년 후인 950년 프랑크 공작 대유가 사망하였다. 대유의 아들 루이 카페는 당시 나이가 어렸다. 대유의 가신이었던 블루와 백작 티보 1세가 협정하였다. 디동에 따르면 티보 1세는 르사르를 물려들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로테르 왕과 그의 어머니 게르베르가 퀼렌 대지교 브루누를 자기 편이라 끌어들였다. 로테르와 브루누는 르사르 1세를 2차례 초대했지만 르사르 1세는 한 명이라고 여기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 브로드와르 레인스에 따르면 르사르 1세는 960년에 로테르 왕이 수하성에서 개최하고 있던 공회를 방해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로테르는 티보 1세의 설득을 받아들여 드루이의 군대를 모은 뒤 에브리를 향하고 티보 1세에게 넘겼다. 그 후 열세를 이어가 노르만디 공국의 수도인 루앙을 향해 진군했지만 962년 르사르 1세가 루앙 인근에서 역습을 가해 로테르를 격파했다. 그 후 양자간의 전쟁은 수년간 이어졌다. 르사르 1세는 적과 맞서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약탈을 자행한 뒤 돌아오던 바이킹들을 고용해 사르트를 파괴하였다. 티보 1세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에브레를 그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평화 협력을 맺었고 로테르 왕은 965년에 에페 강둑에서 르사르 러시아 평화 협력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르만족은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로테르는 노르망디에 대한 모든 종주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로테르 왕과 티보 1세를 성공적으로 기피하는 반면 르사르 1세는 이그 카페와 손잡기로 하였다. 960년 그런 이그 카페의 여동생인 엠마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 이그 카페는 968년에 롤로의 손종이자 르사르 1세의 사촌인 아키타니 아델라이드와 결혼하였다. 928년 현장에서 르사르 1세는 자신을 이그 카페의 봉신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그 카페가 왕위에 도전하는 걸 도와주기로 하였다. 991년 이그 카페가 멜론을 포위 공격할 때 양제 백작 풀국 3세와 함께 그를 도왔다. 그러나 양제 백작이 랑토와 레네 지배를 행사하자 브루탈르를 최고의 영향권을 간주했던 노르만디 공국의 동맹 관계를 뒤집기로 마음먹었다. 르사르 1세는 블루 백작 외교 1세와 동맹을 맺었고 디제 아케텐 공작 기욤 4세 블란테른 백작 보도행 4세 렌 백작 코난 1세와 함께 반왕비 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런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후계자인 르사르 2세를 코난 1세의 딸 주디테와 결혼시켰고 코난 1세는 자기 아들 저프로와 1세를 르사르 1세의 딸 하와이즈와 결혼시켰다. 그 후 노르망군은 992년 브루탈린과 함께 코난 1세가 풀국 3세를 상대하는 걸 도왔지만 풀국 3세가 퀸커릴 전투에서 승리하고 코난 1세를 사살한 걸 막지 못했다. 한편 르사르 1세와 잉글랜드 왕국과의 관계는 다소 험악했다. 잉글랜드 국왕 에셀런드 2세는 르사르 1세가 자기 왕국을 약탈한 태인족을 도와준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르사르 1세에 따른 엠마를 납치하라 하였다. 그 후 교황 요한 15세가 전쟁을 막기 위해 특사를 보냈다. 양자는 특사의 중재를 받아들여 991년 3월 각자의 적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노르만디 공국과 잉글랜드 왕국 사이의 삼각관계가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상 바이킹족의 서해 유럽 침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